저는 탄소 구조체 조절에 따른 에너지 전극 물질 제작 실험을 진행하게 된 김도훈이고요. 현재 대전과학고등학교 재학 중입니다. 지도 교수님은 김성욱 교수님, 김준범 조교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지식을 먼저 조사하고 실험과 그 결과 그리고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중요성입니다. 현재 인구와 산업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에너지에 관련한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한 기술들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연구되고 있는 것이 배터리와 슈퍼커패시터입니다. 현재 슈퍼커패시터의 시장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 분야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슈퍼캐패시터의 정의입니다. 슈퍼캐패시터는 축전 용량이 대단히 큰 축전기로 주로 페럿 단위를 사용합니다. 일반 축전기들이 나노페럿, 마이크로페럿 단위를 사용하는 것과 비해 슈퍼캐패시터는 대단히 큰 축전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슈퍼캐패시터의 장점인데요. 장점으로는 수명이 길며 고속 충방전이 가능하고 저온에서의 성능 저하가 낮으며 출력 밀도가 큰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에너지 밀도가 배터리에 비해 떨어진다는 것이 있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150 정도일 때 울트라 커패시터는 10 정도로 매우 많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낮은 것이 현재 슈퍼캐패시터가 상용화되어 쓰이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에너지량당 가격이 일반 배터리보다 수십에서 수백 배 더 비싸서 잘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슈퍼캐패시터는 미세 공정 산업 UPS, 순간 정정 구상 장치, ESSFR 등의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와의 차이점은 먼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다는 개념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배터리는 전기 화학적 반응을 이용하는 것에 반해 슈퍼커패시티는 이온의 물리적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슈퍼캐패시터의 구조인데요. 슈퍼캐패시터는 전극과 활성 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전극 사이에는 전해질이 존재하며 전극에는 이온의 탈착을 위해 활성 전극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은 전해질입니다. 전해질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는 수용성과 비수용성 전해질입니다. 수용성 전해질은 H2SO4, KOH, NaOH, KCl 등의 산염기가 사용되며 무기염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전압은 약 1V를 띱니다. 비수용성 전해질은 유기 전해질이 사용되는데 전압은 약 3V로 에너지 측면에서 수용성 전해질보다 큰 장점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온 전도도가 낮고 처리가 쉽지 않아 단점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분리막인데요. 분리막의 특징으로는 먼저 이온의 이동은 쉽고 자기방전 특성이 적어야 하며 전기 화학적 특성이 안정하고 전해질 및 전극 물질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로 PP 계열의 고분자 방막 또는 크라프트시와 같은 전해지가 사용됩니다. 넘겨주세요. 이러한 슈퍼커패시터의 종류에는 EDLC, PSEUD, 그리고 PSEUD와 EDLC를 복합한 타입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로지 카본 물질만을 이용한 슈퍼커패시터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한 것은 EDLC 타입의 슈퍼커패시터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을 막론하고 슈퍼커패시터는 전력 밀도가 커야 하기 때문에 전극 물질이 다공성일수록 좋습니다.
다공성일수록 이온들의 반응 또는付착할 수 있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여 화학적으로 산화시킨 그래핀 옥사이드를 얻을 수 있고 가공성 있는 구조처를 얻기 위해서 딜레이션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동신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윤승은입니다. 저는 이 EDLC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EDLC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세퍼레이트로 분리되어 있는 두 전극판,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는 전해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하의 메커니즘은 정전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제 EDLC 장치의 구조는 PPT에 있는 구조와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지오 갤레이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지오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오란 그래핀 옥사이드로 산화 그래핀을 말합니다. 허머법을 통해 화학적으로 방리된 흑연으로 화면과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폭시드, 카복실, 카르복실, 하이드록실 등 다양한 산소 함유 기능을 가진 흑연 단일 분자층입니다. 이 지오는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친수성을 가지고 있어 지오 시트가 물에 잘 분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특성을 이용하여 지오 수용액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전극 물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RGO란 지오에서 산소가 떨어지며 환원 반응이 일어난 후의 생성물입니다. RGO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이번 연구에서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은 높은 전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러한 지오를 합성하는 모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오 갤레이션, 즉 산화 그래핀 합성 과정은 모노모얼과 크로스 링킹과 같은 반응이 진행되는데 여기서 이용되는 크로스 링킹 화학 구조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지오 합성의 화학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오와 아연판, 수소 이온이 만나면 지오와 물이 환원되고 아연이 산화되며 RGO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반응은 아연이 산화되는 산화 반응과 지오가 환원되는 환원 반응식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의 환원 전위는 마이너스 0.76V, 마이너스 0.4V이며 환원 메커니즘을 따라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환원 전위로 인해 전자는 지오 ZN탄에 쌓이게 되고 결과적으로 ZN2 플러스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A와 같이 ZN2 플러스는 운전화를 띈 지오 시트를 끌어당겨 표면에 단단히 접촉합니다. 동시에 B와 같이 지오가 환원되고 지오 시트가 감소하며 하부의 ZN 기판에서 지오 시트로 이동하는 전자의 흐름으로 C와 같이 RGO층이 개별적으로 퇴적됩니다. 또한 이전에 증착된 하부의 지오층으로 인하여 상부의 지오는 갤레이션이 점점 느려집니다. 따라서 무전해에서는 갤레이션 시간으로 지오층을 수십 마이크로미터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저는 K01 학생 이다빈입니다. 저는 실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실험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제된 지오, 즉 산화그래핀 용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연판에 이 산화그래핀을 30분간 계라 공정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DI 워터, 즉 전해질이나 유기물을 고도로 처리한 물로 지오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D 과정에서는 하이드로겔을 제거하기 위해서 HCl로 산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DI 워터로 3회 세척을 해주면 아연 이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RGO 하이드로겔의 단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RGO 하이드로겔은 다공성을 띠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습니다. 이러한 다공성 물질을 슈퍼커피시터에 적용하면 전극의 이온들이 흡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고 전력 밀도가 높아져 커피시터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RGO 하이드로겔이 2014년도에 어드밴스드 매터리얼스 저널에 게재된 논문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와서
합성이 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XPS, 즉 X선 광전자 분광법이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X선이 시료에 입사할 때 표면 원자가 이온화하면서 광전자를 방출하는데, 이 방출된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측정하면 전자의 결합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원리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XPS로 분석한 GO와 RGO의 탄소 결합 에너지 그래프입니다. 먼저 1S 결합 에너지 강도 스펙트럼인데요. GO의 스펙트럼과 달리 RGO의 스펙트럼에서는 수산화기, 탄산기 등의 산소 기능군의 피크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계라 중에 GO가 높은 수준으로 환원됐음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K01팀 충남과학고 1학년 강민정입니다. 저희는 만든 전공물질에 대해서 세 가지 분석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순환전압전류법입니다. 순환전압전류법은 작업 전극에 일정한 속도로 전위를 주사하면서 이에 따른 전류를 측정하는 전기 분석법입니다. 전위 주사를 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끝에서 반대편으로 다시 전위를 주사해서 처음 전위로 돌아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이 방법을 이용한 순환전압 전류도입니다. 저희가 만든 전극물질은 EDLC-유형 전기 이중층 카패시터와 같은 동작을 보여주었습니다. 20mV/s부터 100mV/s까지 주사율을 높일 때 이런 형태를 만들어서 유지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정정류 충방전법입니다. 정정류 충방전법은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하면서 시간에 따른 전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전압이 변하는 범위를 제어해서 연속적으로 충전 방전 실험을 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정정류 충방전법으로 얻은 그래프입니다. 까만색 그래프를 보시면 전류 밀도가 1A/g일 때 174 Pg/g의 정전 용량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법입니다. 전기화학적 임피던스 분광법은 임피던스의 성분을 측정해서 물질의 전기화학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임피던스는 교류회로의 전압과 전류의 비로 흡수수를 표현하는데 실수부가 저항, 그리고 호수부가 리액턴스입니다. 리액턴스는 교류에서만 작용하는 저항으로 위상을 바꾸는 성분입니다. 증류회로에서 저항에 따라 전압과 비교해서 전류량이 변하듯이 교류회로에서는 임피던스에 따라서 전압과 주파수와 비교해 진폭과 위상이 변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만든 전극물질의 내부 저항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전의 겔은 일반적으로 100mV/s 미만의 낮은 충전과 방전 속도까지의 성능을 나타냅니다. 또한 무적기 네트워크 형태를 통해 긴 전해질 확산 경로는 주로 속도 성능을 제한하며 그래핀 랜덤 네트워크의 고유한 강성과 취약성으로 인해 겔화에서 얇고 균일한 겔 필름을 제조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대조하여 저희가 제조한 계면 겔 필름은 질적으로 유연하고 마이크로미터 규모의 두께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높은 면적 그래핀 로딩과 개방 다공성의 이성적인 조합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속도의 성능과 큰 면적 커패시터를 동시에 달성하는 우수한 커패시터 성능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그래핀 겔 형상은 생체 모방 나노 복합체, 조직공학, 액추에이터, 형상 기억 재료와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추가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넘겨주세요.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이스트 1번 연구팀 윤승은 학생, 김도훈 학생, 이다빈 학생, 강민정 학생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이 카이스트 1번 연구팀의 발표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 가질 텐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럼 바로 학생분들 소감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 조교님과 많이 지오 젤레이션 등 과정을 좀 알아가는 과정에서 질문을 많이 잘 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런 내용들을 팀원들이 잘 해석해 주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좋았고, 여러 가지 실험 기구들의 사용법이나 다루는 방법 등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소재에 관심이 많아서 진로 분야도 소재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접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였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전극 물질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소재의 정기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측정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함께 활동을 해준 학생들과 조교님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래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유익했고, 그리고 접해보지 못했던 실험 기구나 실험 방법들을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교 선생님이 질문에 답을 잘해주시고 팀원들도 함께 토의하면서 많이 발전한 것 같아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모르던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서 신기했고 특히 여러 가지 분석법을 잘 알게 되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의 소감 한마디 잘 들었습니다. 네, 활발한 참여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김준범 조교님 말씀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도 이번에 사실 이제 박사 1년차 이제 들어오게 돼서 이번에 프리 URP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저도 좀 약간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사실 2주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은 실험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사실 되게 짧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계점이 좀 약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특히 이런 상황에 이제 코로나까지 대전이 이제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카이스트에 와서 그 실험을 직접 보고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약간 봤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방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좀 남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워낙 열심히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많이 보여줘서 이번 프리 URP를 이제 그 조교로 이제 조교 일을 하면서 참 매우 보람찬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